1, 2, 3. 민구, 맹무 프랑스어 수다. 입니다. C'est le jour 14. Comme Louis. 재미난 프랑스 얘기가 가득한 프랑스어 학습 채널 민구 맹구 프랑스어 수다의 저는 밍밍. Et moi, c'est Romain. 그럼 이제 뉴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뉴스랑 같이 시작해야죠. 아, 그렇죠. 네. 매일처럼. 그 징글은요? 하세요. Les nouvelles rapides. 끝? Et voilà. 심플하게 했어요. 네, 무슨 잘하셨습니다. 액세서리 썼는지 한번 찍어보세요. 하여튼 뭐 오늘 뉴스는 당연히 네. 해야 되는 뉴스인 것 같은데 4월 26일에 저희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뭐 지난주 일요일에 아주 큰 이벤트가 있었죠. 예 맞아요. 네네네 이틀 전에. 그렇죠. 선거가 결과 나왔죠. 결국 끝났어요. 결과도 나왔고.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 다시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펠리시타시옹. 완전 행복합니다. 그 선거 동계 발언 분석해드릴게요. 네. 그 일단 마크롱과 르펜 두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2차에 마크롱은 58.54% 받았고 르펜은 41.46% 받았습니다. 뭐 차이 많이 나네요. 차이 많이 나는데 사실은 지난번보다는 차이 많이 가까워졌어요. 많이 작아졌어요. 지난번에는 마크롱은 66.1%, 오호. 르펜은 33.9%. 오. 그래서 훨씬 달라졌어요. 르펜이 인기가 많아졌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숫자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르펜 많이 올라갔고 민족주의의 당 많이 올라갔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몇 명 뽑았는지 그 숫자를 봐야 되는 건데 뭐 투표율? 율 말고 몇 명이? 몇 명. 이번에 마크롱은 1,880만 명 네. 그 투표를 받았어요. 그 5년 전에는 2,070만 명. 오. 그래서 거의 200만 명 떨어졌어요 이번에. 그래서 인정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죠. 좀 실망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많아요. 되게 많으니까 일단 이기긴 이겼는데 사실은 서포트하는 사람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그 중에는 르펜 방해할 수 있는 방해하고 싶은 사람 르펜이 되는 걸 막아야겠다. 라는 사람들도 꽤 있겠죠. 그 사람은 꽤 있었으니까 사실은 서포트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동시에는 르펜은 이번에는 그 1,300 거의 30만 명 받았고 지난번에는 1,060만 일단 300만 명 차이가 나요. 이번에 더 많아요. 이번에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르펜은 무조건 마크롱을 방해하는 게도 받을 수 있었었는데 대부분은 그냥 응원하는 사람이야. 순수하게 그러니까 마크롱이 싫어서 르펜을 찍었다기보다는 르펜을 진짜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서 찍은 사람들이 많다 그거죠. 그 프로그램을 그렇죠. 그래서 뭐 마크롱 성공이죠. 그쵸? 근데 이겼으니까 어쨌든. 근데 100% 성공 말할 수가 없다. 그러겠네요. 사실은 대부분 대통령 이기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선거를 이기면 큰 파티 하잖아요. 이번에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냥. 집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집에서 하지 않죠. 지난번에 루브르 박물관 그 피라미드 앞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거죠. 진짜요? 큰 스피치 막 하고 바바바. 이번에 에펠탑 앞에서 10분만 스피치 하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갔어요. 사람들도 대부분 새벽까지 막 파티 하는데 안 했죠. 이번에 안 했어요. 저번에는 완전 신선한 새로운 얼굴이라서 또 그런 거 새롭고 기대도 다 있었고. 바꿀 거고 막 진짜 희망이 엄청 컸어요. 이번에는 알아요. 그냥 실망만 남아요. 파티 해봤자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완전 응원하는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파티 했겠는데 큰 파티가 없어요. 욕만 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안 한 것 같네요. 그렇겠죠. 네. 다른 동계 바르게 얘기할게요. 일단 유권자 중에는 이번에는 72%만 투표했어요. 투표권이 있는 사람 중에 72%만 사실 71 72.99 나 72.99 봤어요. 그래 72 말하면 되지 뭐. 71이면은 그것도 굉장히 낮은 거죠? 50화국에서는 제일 낮아요.
제일 낮죠. 2차 중에. 그렇죠. 2차는 더 대부분 보통 제일 더 많죠.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제일 낮았고 그래서 거의 30%는 일단 투표하러 안 갔고 그렇죠. 그리고 그 프랑스에는 하여튼 두 가지가 있어요. 그 vote blanc, vote blanc. le vote blanc 그거는 그냥 흰색 투표 그렇게 저 말하면 되죠. 인스타에도 설명 쓰긴 썼어요. 네. 했죠. vote blanc. 그 한국에는 무효표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사실은 달라요. 그렇죠. 한국에는 그 찢어진 투표든 그쵸, 뭐 아무튼 카운트 안 되는 건 다 그냥 무효표라고 그 하거든요. 무효표하는데 근데 프랑스에 분리해요. 그 찢어진 거 아니면 글 쓰는 거 뭐 그런 거는 그거 취소되는 거. 그래서 그건 무효표. 취소표? 약간 완전 취소표. 그리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넣는지 아니면 흰색 백용지 완전 그냥 백용지 놓으면은 그러니까 뭐 그냥 A4 용지 잘라갖고 내가 와서 넣는. 그렇죠. 난 선택 안 한다. 뭐 그런 거면 그 vote blanc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번에는 6.35%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은 지난번보다 줄여졌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거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어차피 마크롱든 르펜이든 상관없어. 둘 다 실망할 거고 둘 다 어차피 싫으니까 그냥 안 간다고. 그냥 뽑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가기도 하고 둘 다 싫다는 걸 이제 보트 블랑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취소되는 거는 2.25%. 2.25. 그래서 총 안 가는 사람이랑 블랑아랑 취소되는 거랑 37.7%예요. 37.7 크긴 크네요. 엄청 크죠. 거의 40%예요. 거의.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마크롱 당에서 이렇게 파티 안 하는 이유가 큰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한국에도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2달 뒤에는 그 지방인지 뭐 누구지? 우리는 지방선거 할 거예요. 지방선거 할 거죠. 프랑스에는 사실 타이밍이 비슷한데 근데 지방 투표가 아니라 그 총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의 국회의원이랑 조금 비슷하죠? 비슷하긴 하지만 프랑스 국회에는 하원이랑 상원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하원 의원을 뽑는 거예요. 이거 말해야지. Élection législative. Élection législative. 연습 잘하셨네요. 그래서 les élections législative는 그 하원 의원 선거. 하원 의원 선거. 한 번 더. Les élections législatives. Les élections 아니라 les élections. Les élections voilà. législatives. 오케이, c'est bien. 근데 왜 중요하냐면 프랑스 헌법에 그 총리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거 일단 대통령 그 선택하는 사람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하원 의원에서 다수당이 그 사람을 동의해야 돼요.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데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마크롱 당 말고 다른 당이 아니면 두 당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다수가 되면 그쪽의 사람이 총리가 될 거예요. 꼭 마크롱 당 아니고. 지금 마크롱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겼지만 떨어지고 있고 르펜 올라가고 있고 이 상황이니까 약간 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고. 네. 그래서 다른 당들이 멜랑숑 당이랑 제무어 당이랑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수당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는 총리가 되잖아. 총리가 되면 정부가 그 당이 될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이번에 가능성이 있어요. 마크롱 당은 국회에서 몇 %나 되나요? 근데 사실은 마크롱 당은 다수도 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그 레publicain 몇 명이랑 중간 당이랑 다 합쳐서 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긴 해보니까 지금 당장은 그 국회 사당에서 마크롱 당은 279명, 571명에서 총 571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279. 279석. 그거 레 레publicain에서 하고 모뎀 그 중간에 있는 당 사람하고 많이 갖고 오니까 이렇게 다수를 만들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실망한 사람 너무 많으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장담을 못 하겠네요. 이분들이 다시 또 이렇게 이쪽으로 올지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르펜은 사실 그 대통령 할 때는 항상 높아요. 하지만 총선 할 때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방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파리에는 힘 세고 미디어에서는 많이 세는데 사실은
당에서는 진짜 완전 바닥에서는 전국구는 없어. 아닌가 보네요. 그럼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몇 명밖에 없어요. 의외네요. 되게 오래된 당이어서 지지자들도 많고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좌파당들이 한 후보 뒤에는 이렇게 다 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수를 일단 해보려고. 근데 마찬가지 오른쪽에도 제무어가 레퍼블리칸 나랑 합치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레퍼블리칸 전통 그 당이니까. 네네. 공화당 지방에는 꽤 힘이 많아요. 그래서 모을 거예요. 일단 해보려고. 네. 그래서 마크론은 지금은 뭐 대통령이긴 한데 걱정하고 있어요. 긴장되겠네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는데 6월 며칠이죠? 그거는 6월 12일, 6월 19일 그 2차까지 갈 수 있으니까. 아 2차까지 2번 해요 그것도? 그 다수가 안 생기면 그 얼마 25% 이상 아니면 그 12% 이상 받는 후보가 2차로 가요. 다시 한번 100% 중에는 모든 후보 100% 중에는 25.7%였나 뭐 아무튼 이상한 숫자였어요. 아무튼 25% 이상 받는 사람이 없으면 12% 이상 받는 두 개의 후보가 두 개 아니어도 되고 세 명 있어도 여러 후보가 12% 이상이면 2차로 가요. 아하. 그거 하는 이유가 계속 이렇게 하면 그 한국 선거처럼 그 국회의사당 너무 다양해져요. 한국처럼은 아니네요. 한국은 다수당이 뭐 그래? 확실하게 있으니까. 아, 그래? 네네 여당 야당이 뭐 확실하게 사실 되게 두 당밖에 크고. 없으니까. 네, 거의 두 당밖에 없으니까. 맞네. 네네 한국은 미국이랑 비슷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뭐 하여튼 상상해 보면 되지. 뭐 당이 너무 많고 막 이렇게 하면 법은 절대 통과 안 하겠죠. 뭐 그렇겠죠. 그래서 2차 투표하기 전에는 이렇게 그냥 모을 거예요. 그냥 합칠 거예요. 그러면 1차만 하게 될 수도 있고 1차만 하게 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25% 이상 막강한 그 다수 당이 나오지 않으면 네 2차까지 하게 되는 건가 보네요. 대부분 2차까지 가죠. 근데 그 후보가 사람 이름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당 이름으로 돼 있나요? 사람 이름이 있긴 한데 네. 사실 리스트예요. 사실 복잡하긴 한데 그 만약에 서울이면 서울에서 마크롱 당이랑 사회당이랑 원래 다른 당이죠. 근데 그냥 하원에서 둘이 같이 한다고 하면 그래서 하신다고 하면 서울에서 그냥 제일 인기 많은 당이 뭐 만약에 마크롱 당이라고 하면 사회당이 일단 난 여기서 양보할게. 후보를 안 보낼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마크롱 당에 그래서 마크롱만 이렇게 할 거고 후보를 많이 몰아주고 그리고 사회당이 그 시민한테 나를 뽑고 싶은 사람이 마크롱 당을 뽑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약간 단일화랑 비슷한데 아무튼 그럴까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일단 마크롱 당 뽑을 거고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좌석을 10개 이렇게 다 먹을 거고 그 하원에서 그 서울 그 10명 모르겠어 뭐 부산 또 10명이면은 만약에 그 10명 그 사회당 이겼으면 그러니까 사회당이 좀 부산에서 인기가 많다면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 좌석 10개 먹었으면 그래서 둘이 합치면 20사람이 되는 거죠. 하원에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수가 만들 수 있죠. 다수당이 될 수 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다수당 해갖고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다수당은 의석수를 많이 가진 하나의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당이 이제 전략적으로 합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 하원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몇 개의 당이 합쳐진 그 연합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의석수를 많이 확보한 연합체가 국무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한 당이 제일 힘이 많다. 그래서 뭐 그럼 혼자 다 하면 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회가 어디 있죠? 없죠. 그래서 되게 총선, 하원의원 선거 전에 그렇게 많이들 합치는 거죠, 항상. 그렇죠. 많이 하죠. 그래서 합치는 게 그냥 선거 리스트를 합치는 게 아니라 그냥 양보하고 위에서는 그 하원에서는 합치는 거죠. 대부분 섞이는 리스트는 뭐 있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아니라 그냥 내가 양보하고 이 사람 뽑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하원에서 그 한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당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이 안 없어지죠. 당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당연하죠. 프랑스 하원 의원이어도 상원 의원이어도 둘 다 항상 다 당이랑 계속 딜을 하고 있어요. 완전 정치예요.
네,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저희 어떤 뉴스를 봐도 이렇게 자세하게 잘 안 나와요. 그런가? 시스템이 한국이랑 다르죠? 되게 다르죠? 다르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미국이랑도 되게 다르고 그렇죠? 뭐 미국 사실 당이 2개밖에 없으니까 뭐. 근데 위치는 2개 있잖아요. 국회에는 2번으로 이렇게 나누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원 하원. 네.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거까지 똑같은데. 근데 물론 뭐 당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당끼리 합치고 이런 거는 네, 없고 그리고 이게 당이 합친다는 게 한국에서도 이제 뭐 연정 비슷하게 한다고 하면 2당이 그렇게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막 3당도 합치고 그런. 예를 들면 이번에 만약에 멜랑숑의 쿰 진실이 되면 네네. 그 멜랑숑당, 사회당, 녹색당 그리고 공산당 그리고 노동당 다 합쳐야 돼. 그래서 쉽지 않아. 대부분 좌파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돼서 많이 뭐 자리를 확보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국무총리가 나올 수 있게. 그거 다 하고 그리고 선거 50% 이상 받으면 그쵸. 무조건 멜랑숑 그쪽에서 정리되는 거죠. 동의하는 사람만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쵸. 네, 그게 큰 그림이네요. 근데 그렇죠. 근데 우파도 마찬가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치는 전쟁이야 그럴 때. 그 선거들이 그 하원이여 상원이라든 그냥 합치는 전쟁이야 그거. 정말 너무 달라서 재밌고 어떻게 될지. 재미없어. 재미없어. 정말로 제3의 투표네. 시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당들이 다 알아서 그냥 딜을 하는 거지 뭐. 그러네요. 근데 한국에는 2번 하잖아요. 큰 당이랑 작은 당이랑. 그런 거 2번 하잖아요. 국회. 비례대표를 주는 그러니까 약간 소수 정당에 대해서 또 몰라. 지역구에 이제 출마한 후보 중에서 뽑는 거 그것도 있고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당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번 한다기보다 투표는 하루 하는데 후보에 대해서도 하고 정당에 대해서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소수당의 정치인도 국회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정당 지지 투표를 많이 받아야겠죠. 근데 프랑스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작은 당들이 거의 절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마린 르펜 지금은 몇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린 르펜 만약에 대통령 됐었으면 그걸로 바꿨을 거야. 한국처럼 하게. 이 제도를 바꿨겠네요. 그래서 자기가 의자는 더 많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근데 못 쳤으니까 뭐. 어쨌든 완벽한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조금씩 보완하면서. 맞아. 가는 그래서 끝내기 전엔 하나만 얘기할 건데 1차, 2차 끝났고 3등, 4등 했던 그 후보랑 당이랑 말하는 거는 총선을 3차로 생각해 봅시다. 네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3차는 아니고 그냥 완전 다른 선거지만 3차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4차도 합시다 이렇게 말한 건데 그 4차는 다른 선거 아니고 어차피 실망하고 어차피 마크롱가 대통령이 되니까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뭐냐 어차피 다수가 받을 거야 뭐 그런 마크롱 당이 어차피 이길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올 수 있는 방법이 투표하면서가 아니라 길에서 사와야 돼. 노란 조끼 다시 나오나요? 이미 나왔어요. 이겼던 날은 일요일에 그 프랑스 뭐 모든 작은 도시가 아니라 지방에서 이미 시위가 생겼어요. 경찰이랑 몇 명이 싸웠고 뭐 사고가 조금 있었어요. 사고가 조금 있었는데 일단은 이미 시작했어요. 이 의견은 좀 많이 들었는데 만약에 마크롱가 다수 이렇게 국회에서 다수를 받으면 일단 노란 조끼는 다시 나타날 거고. 그 탄핵을 할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은 뭐 생각해봐요. 그 박근혜 하려면 소송 많이 오래 걸렸고 뭐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그렇죠.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아니 있었고 그거 하고 그리고 데모는 뭐 광화문에서 뭐 얼마나 있었죠. 많이 했고 일단은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트럼프 생각해봐요. 그거 결국 안 됐었잖아요. 결국 안 됐죠. 네. 그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의 정의 그 마크롱 가깝긴 가깝니까 마크롱은 사실 부자의 쪽이니까 뭔가 오래 걸릴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이 많겠네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어차피 도와줄 거니까 뭔가 어려울 거예요. 가능하긴 하죠. 헌법적으로 뭐 가능하긴 하죠. 근데 그냥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마크롱이 근데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재선에 성공했어요. 맞아. 그쵸. 그거 원래 시라크 아시죠? 작 시락? 네, 자크 시라크. 그 친년
했잖아요. 2번. 7년씩 2번. 7년씩 그럼 2번. 원래 14년. 7년이었고 14년 했죠. 그때부터는 5년이 됐어요. 그때부터 2번 하는 대통령 없었어요. 마크론은 처음이에요. 아무튼 상황이 뭐 특이해요. 이번에 특이해요. 아마 내 생각엔 5년 안에 5년 안에는 나쁜 뉴스로 프랑스에서 많이 올 거예요. 뉴스로. 그래도 뭐 마크롱이 대통령이 된 이상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희망 없습니다. 뭐 희망을 가져야죠. 가져가십시오. 민구 희망과 나 대신의 희망을 둘 다 이렇게 가져가세요. 사실 저는 프랑스인이 아니니까 뭐 그렇죠. 상관이 그렇죠. 없는데. 네. 하여튼 이번에 끝냅시다. Les news rapides. Fini? Ah oui, pardon. Fini? 4월 27일. 네, 4월도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4일 뒤 5월 1일 Fête de Travail. 아, 90% 좋았는데. Fête de Travail. 아, 90% 좋았는데. Du Travail. Voilà, Fête du Travail. 아, 그래서? 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로 노동자의 날이라고도 하고 노동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프랑스 말로는 노동절이겠네요. 그냥 노동. La fête du travail. 그쵸? 맞아. 네네네. 노동, travail, 절, fête. 맞아. 네, 그래서 노동절 얘기도 하고 또 그날 무슨 풍습이 있잖아요. 꼭 노동절이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프랑스에서 하는 일들 5월 1일에 그런 것들 얘기해 주실 거죠? 프랑스에만 있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사실 저 몇 주 전인가? 아무튼 꽃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게 있긴 한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셔야죠.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일단 오늘은 프미에메. 르 퍼미에 매죠. C'est bien. 일단 노동절 행사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행사 얘기하기 전에 좀 역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역사? 네네네. 좋아요. 연결이 있으니까. 사실 역사 엄청 길어요. 짧게 해주세요. 북미주랑 유럽이랑 기는데 네. 빠르게 얘기할게요. 네. 1884년에 미국의 노동자들이 엄청 하루에 오래 일했죠. 하루에 몇 시간 아무튼 일했잖아요. 그때는 유년이 엄청 셌어요. 많이 다 모았어요. 아, 노동조합이라고 하죠. 유니언. 노동조합? 노조? 노동조합이 이때 꽤 셌어요. 그래서 그때 1884년에 우리 2년 후에 하루 8시간 근무 그걸로 바꿉시다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하자고 도전하자고. 그걸 하기 위해는 뭐 파업 노동자 투쟁 같은 거 뭐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 할 때는 5월 1일부터 합시다. 그 5월 1일 하는 이유가 거기는 그때 Moving Day, 미국의 Moving Day, 이사하는 날. 그거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 회계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얼마나 벌었는지 세금 냈는지 뭐 그런 거. 그 5월 1일 시작점이었어요. 시작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이 뭐 원래는 그 오래 일하잖아요. 한 회사에. 네. 뭐 재벌 같은 데 들어가면 요즘 사람들이 희망하는 거는 오래 다니게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한 계절하고 그냥 버린 거예요. 노동자를. 그래서 많이 이사 가야 됐어요. 그냥 일 있는 대로 가야죠. 일을 계속 바꿔야 됐다. 그렇죠. 근데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회사가 얼마나 돈 벌었는지 그 전년도에 얼마나 벌었는지? 그렇죠. 여기부터는 그날부터는 그날 그 내년 5월 1일까지.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가 그 기간이겠군요. 한국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네네네. 그 1월 아무튼 그때는 5월 1일이었어요. 그날부터. 네네네. 한국에는 지금 1월 1일인데 1월이죠. 그렇죠. 그때는 5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무빙 데이는 그 노동자들이 많이 이사해야 됐어요. 그래서 무빙 데이구나. 그래서 무빙 데이. 뭐 지금 없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때는 노동자 보호하는 그 룰이 하나도 없었어요. 잘리면 또 일을 찾아가고 잘리면 또 가고. 그런 노예였죠. 뭐 돈 받으니까 노예 말할 수 없지만 돈 버는 노예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무빙 데이부터는 우리는 그냥 그날은 그냥 큰 파업이나 뭐 시위 이렇게 뭐 그냥 하자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2년 뒤에 1886년에 8시간 하루 근무 그 목표 그 날짜였죠. 그래서 그날은 큰 데모 있었어요. 시카고에서 그 어떤 회사인지 기억이 안 나 지금. 아무튼 시카고에서 어떤 큰 파업했어요. 좀 큰 데모가 하는 건데 시위하는 건데 근데 그때는 나빠졌어요. 경찰 보내고 진짜 총알 쏘고 경찰 진압이 엄청 심했나 보네요. 뭐 요즘은 네 그때는 진짜 총알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그 기억하시죠? 그거 86년에 그 하루 8시간 근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일 하루만 그거 안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했잖아요. 계속 사왔잖아요. 근데 안 받고 그래서 5월 2일까지 5월 3일까지 근데 그때는 물론 공장 주인들 돈 잃어버린 거죠. 고용주들이 그쵸. 그래서 정신이랑 얘기하고 경찰 보내는 거야. 엄청 큰 싸움이 시작하다가 3명이 죽었어요. 그 뭐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3명이요? 시위 참여하는 사람 중에 3명 죽었고 그리고 결국은 200명 정도만 남고 경찰도 200명 정도만 남고 거의 그런 도시 전쟁 같은 상황이었고 갑자기는 어떤 큰 폭탄이 빡 터졌어요. 경찰이 1명 죽었어요. 그때부터는 완전 큰 싸움이 됐어요. 완전 전쟁이 됐고 경찰이 7명 또 죽었고 시위 참여하는 사람 중에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지만 10명, 20명 아무튼 그 정도 죽었어요. 그때부터는 엄청 큰일이 됐으니까 아나키스트 리더 그 5명을 경찰이 잡았어요. 그리고 뭐 재판을 했어요. 1887년 그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 사람들이 받았어요. 모두가요? 사실은 그 5명 중에는 1명이 그 전에 극동적 선택했으니까 일단 4명을 이렇게 죽었어요. 4명이 참수당했어요. 네. 그날은 1887년 11월 11일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요. 그 미국의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거 뭐 그 쇼핑하는 날 요즘은 말하는데 사실 이날이 그러면 아직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기억이 되고 있나요? 뭐 그렇죠. 그날이 금요일이었나 보네요. 네. 그리고 그 3명도 종신형 받았잖아요. 그 5명 말고 또 3명 다른 3명. 그래서 총 8명인데 네네. 그 3명이 거의 10년 뒤에 1894년에 네. 일리노이 주지사가 뿌렸어요. 풀어줬어. 네, 풀어줬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재판이 잘못된 거예요. 불공정 재판이라고 맞아요. 인정을 한 거죠. 증거 하나도 없었고 그냥 경찰이 사실 잘못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와야 됐으니까 그 사람을 그냥 가져가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을 풀어주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분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때는 큰일이었죠. 큰 뉴스였죠. 아무튼 근데 그거는 큰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3년 뒤에 그래서 1889년 제2 사회주의의 인터내셔널 모임 그 프랑스 파리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모임이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인터내셔널이니까 한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나라 사회주의 정당, 노조 이런 것들이 모이는 연맹인데 그렇죠. 네, 그냥 인터내셔널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이름이에요. 1889년에 이렇게 했는데 네, 파리에 모였던 게 1889년. 그쵸. 네. 파리에서만 모였던 거. 그때는 제일 결정되는 거는 하루 8시간 근무 될 때까지는 그냥 싸우자. 하루 8시간 근무가 실현될 때까지 오케이. 우리 계속 이렇게 5월 1일에 시위한다. 매년에 5월 1일로 이렇게 큰 시위를 하자. 그 전 세계 다 이렇게 하자고. 그 날짜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 아까 말했던 그 시카고에서 5명 그 죽었던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근데 그 날짜를 선택한 거예요. 그 페페로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그거 말고 그 맨 처음에 시위할 때는 5월 1일이었잖아요. 무빙 데이. 그래서 그날은 유럽에도 하루 8시간 근무 받기 위해는 시위할 거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집회였네요. 엄청. 그게 프랑스에서 열렸었네요? 이 결정이 일단 그렇죠. 이 결정이 일단은 그 프랑스에서 그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기 셔츠에 빨간색 세모 걸었어요.
빨간색 세모 모양을 그 배지 같은 거. 뭐 가슴에 그날 쓰는 거예요. 가슴 왼쪽에. 달았어요. 네. 무조건 왼쪽에. 그거 뜻은 피. 그렸던 피. 그래서 그날은 그 결정을 했던 날은 추모하는 희생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추모하는 거죠. 기억하고 그런 건데.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거는 그 빨간색 세모 그 프랑스 사람들이 빨간색 세모를 에글런틴으로 바꿨어요. 에글런틴이 뭐냐면 정미의 가족 꽃인데 근데 우리 상상하는 정미 아닌데 근데 비슷한 가족 꽃인데 뭐 어쨌든 빨간색 꽃이겠죠? 빨간색 꽃 아주 진짜 빨갛게 한번 제가 부실 만큼. 찾아서 인스타에 올려봐야겠어요. 그쵸, 이미지를 그쵸. 찾아서.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세모 대신에 그 가슴 포켓에서 그 주머니에 이렇게 그 꽃을 넣는 거예요. 그 에글런틴 그 꽃 이름이에요. 에글런틴. 그때부터는 1891년부터 쓰는 이름이 플레어 데글런틴 쓰는 이유가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할 때 뭐 시인이었고 뭐 작가도였고 뭐 정시인 그 사람 이름이 파브르 데글런틴 그래서 에글런틴 성이에요. 그 사람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적용을 당했어요. 그렇게 죽었는데 그래서 약간 심볼이 됐어요. 그 좌파 사람이었고 약간 자유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하여튼 뭐 어차피 프랑스 혁명할 때는 그 어두운 부분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처형당한 사람이 꽤 있었나 보네요. 많아요. 그래서 그 혁명을 뭐 요즘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나는 그때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 꽃은 에글런틴 꽃은 네. 그 아직까지 아주 많이 쓰는 거고 그리고 그 인터내셔널 때는 뭐 이게 프랑스에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그 인터내셔널 모임 할 때는 아마 프랑스 사람들끼리 그 이름을 정하겠죠. 이 꽃에 그 무의미하게 희생한 그 분의 이름을 이 꽃에 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 시위할 때 뭐 그 사람들이 가슴 포켓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시위하는 거죠. 이제 빨간색 세모 대신에 세모 이거를 대신에. 많이 쓰게 된 맞아요. 원래 세모를 이걸로 바꾼 거예요. 색깔 뭐 비슷하니까. 훨씬 예뻤겠네요. 훨씬 예쁘죠. 네. 그 아직까지 아마 그 프랑스 사회당 아직도 그 꽃은 로고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퍼미엠에 프랑스에는 데모 날 그 시위 도시에 어디 가도 아마 시위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평화스러운데 뭐 아닐 수가 있죠. 몇 년 전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튼 에글런틴? 그거 아직도 계속 가슴에 달고 있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통으로 그거지만 네. 바꿨어요. 오. 근데 이거 말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하나는 주의사항 얘기할 거예요. 네. 미국에는 노동절, 노동자절 있어요. 네. 레이버 데이 5월 1일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9월의 첫 번째 월요일. 진짜요? 왜냐면 미국에 큰 사고 났어요. 데모하다가 막 사람 죽였고 경찰이 죽였고 막 엄청 큰 거 있고 또 뭐 재판 잘못 아무튼 알아보세요. 되게 어두운 역사예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9월 11일이었나 아무튼 그때쯤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레이버 데이 노동절 첫 번째 9월 월요일이에요. 노동절이 그럼 좀 더 나중에 생긴 거고 그렇죠. 조금 나중에 생긴 거고 거기는 쉬는 날이에요. 하지만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이에요. 일하는 사람의 날. 그렇죠. 하지만 한국처럼 쉬지 않아요. 그냥 뭐 쉬는 데는 쉬고 추모하는 날이에요. 그냥. 왜냐면 큰 사고 나는 거니까 트라우마가 생겼으니까 그냥 이동해서 날짜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프랑스에는 하루 8시간 근무 언제 됐을까요? 언제? 되게 일찍 됐을 것 같은데. 기억하세요? 1885, 9년부터는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시위가 계속 있었고 그러면 한 1970? 19. 그렇게 빨리요? 뭐가 빨라요? 거의 40년 동안 거의. 그렇죠. 제가 한국이랑 너무 비교했나 봐요.
오케이. 아무튼 그렇게 넓게 받았고 그리고 1948년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그 노동자 날의 사실 원래 이름이 국제의 노동자의 날. 그쵸. 원래 이름이 뭐 전 세계 다 똑같으니까 5월 1일 그쵸. 그렇죠. 인터내셔널이니까 거의 모든 사회주의 당 다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근데 프랑스에는 48년에 그냥 노동자의 날 그런 노동절로 바꿨어요. 법에. 그거 큰일이 났고 안 바꿨어요. 아직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많이 후회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름을?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노동과 노동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쵸. 노동이 죽었지 않았고 피가 안 흘렀고 노동자가 싸워서 피가 흘렀고 지금은 이런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왜 바꿨지 이름을? 그거 정치 많이 정치와 얘기해야죠. 관련된 거겠군요. 그리고 캐피털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합축하고 싶어서 컨트롤하고 싶은 거고. 네, 작아 보이게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캐피털리즘 쪽에 보면은 그거는 노동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거의 축하하자. 그렇게 말하는 노동자가 거죠. 아니라 노동에 대해서 좀 더 축하하자. 그러니까 나라, 지구 돌리는 이유가 노동 때문이야. 노동을 뭐 노동이 참 신성한 가치이긴 하죠.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죽었던 사람들이 다른 의견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또 생긴 날인데. 그렇죠. 이제 곧 얘기합시다. 네. 프랑스에는 원래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빨강 세모 하는데 국제로. 근데 프랑스에는 그거 에글런틴 그 정비 쓰는 거예요. 네. 하지만 1907년부터는 무게로 바꿨어요. 무게. 이제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그렇죠? 무게. 네. 한국말로는 은방울꽃. 은방울꽃. 아직 한국에 이제 찾을 수 있으니까 어디 근데 그게 되게 빨리 시들어갖고. 그렇죠. 키울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키울 수가 근데 있죠. 아니면 안 되게 자라요. 빨리 시들어갖고 그걸로 부케를 이거 진짜 완전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 연예인 한국의 고소영이랑 송혜교가 그 결혼할 때 결혼식에서 은방울꽃 부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 그 은방울꽃 부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엄청 늘어났었어요. 근데 또 너무 예쁘니까. 근데 없잖아 한국에. 그렇게 많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기도 힘들었겠죠. 아마 그렇죠. 되게 비싸도 몇백만 원짜리 부케라고 하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아무튼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 냄새도 좋아요. 냄새도. 하여튼 그래서 1907년 왜 그런지 그날부터는 우리 못 찾아봤지만 하지만 그때부터는 파리에서만 그 무게 한 가지를 그 가슴 주머니에 넣고 하지만 그걸 넣고 그 빨강색 리본을 이렇게 묶어요. 어차피 헤리티지가 있어야지. 무게는 사실 무게 아니야. 무게는 왜 있죠? 아니 무게는 민국 사실 무게 어떻게 돼요? 무게는 사실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왜 하얀색 꽃을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네네. 왜냐면 이것도 역사를 봐야죠. 근데 여기부터는 프랑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실 벨기에 약간 스위스 그 프랑스어서는 스위스, 럭셈부르크 뭐 비슷한 전통이 있긴 있지만 뭐 대부분 프랑스만 생각하세요. 많이 돌아갈 거예요. 어디까지? 1500 그때. 그래서 16세기에는 사랑의 날 있었어요. 그 발렌타인스데이 아직 없었고. 러브데이. 맞아요. La fête de l'amour. 그거 있었어요. de l'amour. 그렇죠. 그때는 프랑스에 완전 로맨틱이었죠. 지금보다 훨씬 더 로맨틱이었죠. 하여튼 그때는 무슨 날이었을까요? 5월 1일? 맞아요. 5월 1일이었어요. 그때는 그 모든 사람한테 여자 남자 아무튼 상관없이 그냥 꽃 주는 거예요. 아. 대부분 왕관 같은 거 주고 아니면 목걸이 아무튼 꽃이 이렇게 주는 전통이었어요. 근데 1561년에 프랑스 왕 샤를 9세는 무게 받았어요. 부인한테 받은 건가요? 누구한테 몰라요. 일단 받았어요. 근데 왕이니까 누구나 많이 줬겠지. 잘해줘야지 왕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돈 주겠지 그런 말이지. 그래서 냄새가 너무 좋고
예쁘기도 예쁘죠. 너무 예쁘죠. 진짜 그리고 귀엽죠. 귀엽죠. 그리고 너무 짧게 살아요. 그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짧게 살으니까 약간 시적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뭐가 결정한 게 있어요. 여자 부하한테는 물게 준다. 그래서 내년에 그 다음 년에 그 여자한테는 물게 주었어요. 뭐 남자 부하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네. 여자한테만 그렇게 했어요. 전통이 된 거네요. 그때부터? 그거 왕이니까 왕이 주는 거니까 모든 여자한테 이렇게 주는 거니까 남자한테 주면 안 되지. 사랑의 날 기억하세요? 일단 여자한테 그 꽃을 주었으니까 결국은 프랑스 다 그냥 여자한테 물게 주는 거고 지금까지 저도 많이 했는 거예요. 그날은 5월 1일은 밖에 가서 물게 이렇게 사고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꼭 엄마한테 아니어도 되고 대부분 지금은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여자한테 다 사. 근데 엄마 날은 아니죠 또. 엄마 날 아니에요. 아니지만 뭐 나에게 가장 뭐 가까운 여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주었는데 뭐 물론 뭐 여동생 누나가 있으면 그 여자한테 줘도 되고 뭐 애인이 있으면 줘도 되고 이렇게 전통이 생겨서 결국은 그래서 처음부터 그 노동자의 날 이렇게 합치면 그게 합쳐졌나 보네요. 지금 노동자의 날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노동절 얘기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합쳐야 돼. 그러면 결국은 야 우리 독특한 그 코너죠. 이렇게 좀 길게 딱 하이브리드가 됐어.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흥미로운 팩트가 뭐이냐 원래는 공산당 프랑스에 있는 공산당이 돈이 모이는 게 좀 어렵잖아요. 노동자들 뭐 돈이 좀 별로 없죠. 그렇죠. 대부분 다 영세한 정당이니까. 그렇지. 노동자 하니까 뭐 조금 주겠지. 근데 얼마나? 뭐 이렇게 인기가 많은 정당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때 인기 엄청 인기는 많았죠. 많아? 인기는 많아요. 인기는 많지만 많았죠. 이제 부자인 뭐 당원들이 많지 않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절대 싫어한 거죠. 그래서 돈 벌기 위해는 공산당의 가입하는 사람 아니면 위에 있는 사람도 집에서 물개를 키운 거야. 그래서 5월 1일은 물개를 많이 팔았어요. 근데 개 많이 팔았어요. 그 뭐 50만 60만 유로 정도 옛날에 그 정도 버는 거 얼마인가 거의 몇 억? 6, 7, 8억 뭐 그 정도? 그렇게 모아놓은 거고 그 노동자한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뭐 공산당의 뭐 활동하는 데 쓰이겠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뭐 아직까지 약간 뮤게는 약간 공산당의 이미지가 있긴 한데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돈 많이 안 벌어요 그걸로. 근데 저 그 어떤 네이버 포스팅에서 봤는데 뭐 프랑스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글을 많이 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그 날은 누구나 꽃을 팔 수 있대요. 뮤게를 누구나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할 건데 근데 그게 그 공산당이 이렇게 꺼지니까 그 돈이 있으니까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팔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5월 1일은 특별한 법이 있어요. 그냥 5월 1일 법 이름이 없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말합시다. 누구나 길에서 세금 없이 자기의 누구나 사서 다시 팔기 금지고 누구의 길에서 자기 정원에서 이렇게 키워서 팔 수가 있다 길에서. 그런 법이 있어요. 가격은 마음대로 하면 돼. 근데 이게 공산당한테는 안 좋은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산당이 일부러 많이 죽이려고 했었는데. 하는 거죠. 노동자의 투쟁 역사를 보면은 보수 우리 정치자 중에 보수적인 있으면 역사를 보면 생각 바꿀 수도 있어 몰라요. 너무 한쪽으로 계속 때린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래서 요즘은 프랑스 가면 만약에 5월 1일이면 주의해야 되는 거 기차가 없을 수 있어요. 지하철 없을 수 있고 버스도 없을 수 있다면서요? 지금 파리에 만약에 살면은 뭐 대중교통 있을 거고 만약에 부르너리 뭐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 걔네들은 그 상점들은 오픈하고 하지만 아마 20년 전에 갔으면 완전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전랄이에요 완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데모 있고 뭐 길에서 이렇게 시위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쉬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지금은 조금 더 나는데 아마 지방 발이 뭐 큰 도시 말고 지방으로 가면 그는 죽는 지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다 집에 있어요. 그럼 뮤게 살고 엄마한테 주고 동생한테 쿼런틴. 주고. 그치 격리하고. 밖에서 안 나가요. 상관없는데 일단은 경제가 안 돌아가요. 뭐 뮤게 경제만 돌아가겠네요. 그렇죠. 자기의 주머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인데 저희 자식을 모르겠어요. 일요일 일하는 거, 토요일 일하는 거. 아무튼 다 이런 좋은 컨디션이 다 이런 전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동자의 싸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쵸. 5월 1일은 아마 한국에는 대부분 정치자분들이 일하겠죠. 일을 한 반 정도는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하면서 좀 우리 전 세계 사실 한국뿐만 아니고 프랑스뿐만 아니고 완전 전 세계가 지구에 갖고 있는 유산을 그냥 한번 밥 먹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의 80년대 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이 했던 사람들처럼 생각해 보세요. 뮤게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한국에는 일단 꽃집에서 꽃집에서 보신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사실 우리 집 주변에 그 뒷산 뒷산이 몇 개가 있었어요. 누가 심었나 봐요. 근데 완전 몇 개. 완전 몇 개. 근데 작년에 몇 개 맞긴 봤어요. 꽃집에. 다 여러 가지 다 보지 못했지만 보긴 볼 수 있어요. 한번 맡아보세요. 진짜 냄새 좋아요. 그거는. 진짜 냄새 좋아요. 그 라일락처럼 냄새 좋아요. 좋습니다. 와라. 일단 미래는 사옵시다. 그 주먹을 올라가야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모두 청취자분들 모두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고 일요일입니다. 모두가 쉽겠지. 거의 모두 편하게 쉬세요. 내일을 위해서. 오케이, 그럼 오늘의 단어 노동절. 노동절. La fête du travail. La fête du travail. La fête du travail. 하지만 노동자의 그 국제 노동자의 날, la journée internationale des travailleurs. 아하, 노동자의 날이죠. 노동하는 사람이 날. 원래 원본 이름. La journée internationale 국제 des travailleurs. des travailleurs. travailleur가 일하는 사람들. 맞아, 노동자. 파업. 혹시 모르니까 프랑스 가보셨어요? 파업 있었겠죠? 기차 파업 같은 거는 관광하는 사람들이 매일인데. 많이 겪는 일이에요. 거의 매일이에요. 그래서 파업은 프랑스 말로 la grève. La grève. grève. 그래서 jour de grève. jour de grève. 파업의 날, jour de grève. 그 시위는 manifestation. manifestation. Voilà, manifestation. manifester, 동사. manifester. 그냥 무조건 길에 가서 막 큰 소리하고 그런 거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manifestation. 큰 단어예요. 아무튼 manifester 하면 동사. manifestation. 명사. 하루 8시간 근무. La journée de 8 heures. La journée de 8 heures. Voilà. 8시간. 원래는 la journée de 8 heures de travail 말해야 되는데 그냥 다 이해하니까 la journée de 8 heures. 생략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l'international socialiste. l'international socialiste. socialiste. le parti socialiste. 그렇죠. 네. 이번엔 1점 몇 프로?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외워졌어요. socialiste. Le parti socialiste. 아까 그 공산당, le parti communiste. le parti communiste. 그 영어로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영어 아는 사람들이 스펠링이 거의 다 똑같아요. 아까 그 꽃, 그 가슴 주머니에 넣는 꽃, églantine. églantine. La fleur d'églantine. La fleur d'églantine. voilà. 이게 약간 장미 비슷한 빨간색 꽃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 인스타그램에 포스팅 하세요. 하겠습니다. 네. 뮤게는 이미 알겠죠? 많은 분들이 알겠죠? 은방울꽃, 뮤게. voilà. 사랑의 날. La fête de l'amour. La fête de l'amour. 사실 아까 빠졌던 내용이 있어요. 얘기할 건데
그 에글런틴 그 선택했던 이유 또 하나 있어요. 물론 그 죽었던 피를 이렇게 추모하기 위해 하는 건데 전통으로 5월 1일에 봄이 시작하는 거예요. 저 유럽에. 그 요즘은 기후 변화 때문에 거의 3, 4월부터 이렇게 더워졌으니까. 그렇죠. 시작하죠. 근데 프랑스 옛날에 뭐 한국에도 옛날에 또 늦었죠.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프랑스만 아니고 아마 독일에도 뭐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도 이렇게 하는데 봄의 아니면 좋은 계절 돌아오는 그 행사 있었어요. L'arbre de mai. 5월의 나무. L'arbre de mai. Voilà. L'arbre de mai. L'arbre de mai. 그렇죠. 그거는 약간 그 작은 마을에서 시장 앞에 있는 광장에 큰 세모, 큰 텐트, 피라미드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그런 나무처럼 그리고 그 빨강 장미 뭐 같은 거 이렇게 놓는 거 페인트 하는 건지 뭐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봄이 다시 시작한다. 그런 거 다 했어요. 다. 요즘에도 큰 하나요? 행사였어요. 그 한국에 추석하는 것처럼 물론 쉬는 날 아니지 물론 근데 추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에글런틴 글테크 썼던 곳이었어요. 요즘에는 안 하나요? 요즘에 뭐 완전 시골에 가면 많은 데가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독일에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5월 1일에 큰 각자 나무 같은 조각 만들었어요. 그 나무에는 약간 빨간 꽃을 이렇게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그림으로. 그림을 하는 거고 아니면 진짜 꽃 있었으면 진짜 꽃을 쏘고 특히 봄을 축하하는 그런 거. 그렇죠. 봄을 축하하는. 그 다시 시작하는 거, 재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는 에글런틴 생겼을 때 아마 그거도 사용했을 수 있어요. 대부분 모든 나라 모든 문화를 새로운 전통이 생기면 항상 전통 몇 개 섞여서 뭐 이렇게 생긴 거죠. 항상 그래요. 그 죽었던 사람 피 기억할 수 있게 플러스 상징이 되게 어차피 이런 전통이 있었으니까 그런 심볼 가져가자 이게 쓰자 이렇게 그럴 수가 있죠. 네, 재밌네요. 그래서 메인 코너 끝났으니까 이제 어떤 걸로 이동해야 됩니까? 징글 주세요. 큐. Jingle, jingle, jingle. C'est qui l'anniversaire du jour aujourd'hui? C'est qui? Jingle, jingle. C'est l'anniversaire de Jean Le Cam. Jean Le Cam. Oui, Le Cam. L-E-C-A-M. Le Cam. 왠지 닉네임 느낌인데요? 진짜 이름인가요? 뭐 닉네임 수도 있는데 진짜 이름이에요. 4월 27일생. 맞아요. 그 몇 년도인가요? Il est né le 27 avril 1959. 1959. 59. 69년? 59년. 59년. Il est né à Quimper, en Bretagne. 어. 캠페어는 약간 프랑스 지도 상상해보세요. 거의 브레타gne. 약간 서쪽? 서쪽이죠. 대서양에 들어간 약간 발 같은 거 있어요. 발손 같은 거 있어요. 프랑스가. 거기 거의 그때 있는 큰 도시예요. 바닷가 거기. 사람이네요. 뭐 브레타gne 살면 물론 바다 생각해야 되지만 근데 거기는 해변이 없어요. 근데 큰 항이 있긴 있어요. 그 요트 뭐 그런 거. 레저를 위한 건가요? 지금 100% 그거고. 근데 좀 아마 그 사람 태어날 때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바다 가려면 강 같은 거 뭐 꽤 오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브레타gne 사람이니까 특히 캠페아 사람이니까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물고기 잡는 사람? 땡. 근데 물고기 잡을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배 타는 사람. 배 타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거는 그 경주. 네. 배 경주. 그 한국에선 되게 인기 없는 게임인데. 맞아. 그거 아깝다 진짜. 그 사람 그럼 직업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원 아니면 배사람. 네이버 사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프랑스어로 궁금한데요. 프랑스어로. 그쵸. 여기 프랑스어 팟캐스트였구나. 잊지 마세요. 나비게터. 나비게터는 그거 원래 프랑스 말로 그냥 배 타는 사람, 배 방향 맞추는 사람. 아니면 skipper. skipper. 그거는 영어예요. skipper. 그거 배에서 그 일하는 사람. 근데 낚시하는 거 말고 대회 뭐 그런 거. skipper. 그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이 자기 혼자 배 타는 거고 아니면 팀
안에 있는 사람이 여섯 거니까 둘 다 얘기해야죠. 아 그럼 운동선수 운동선수 이렇게 보면 돼요. 되게 그 어려운 일이죠. 그거. 그 운동선수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운동선수는 athlete. 아틀렛? 영어 생각하면 athlete 똑같아요. 스펠링. 근데 이 종목의 선수는 뭐라고 스키퍼. 해요? 스키퍼. 스키퍼, 내비게이터 둘 다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안 빼셔요. 완전 달라요. 그 사람이 뭐 일단 오늘 생일이니까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왜 중요한 건지 이 사람을 별명 Le Roi Jean. Le Roi. 저번에 배웠던 거네요. 화, 그렇죠? 왕. 그리고 장? 이 사람 이름인데? 그렇죠. Le Roi Jean. 그러면 장왕. 장왕. 정말로 웃겨져. 하여튼 Le Roi Jean. 왜냐면은 사실 이긴 거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승을 많이 했다. 우승 많이 한 거고 아니면 우승 아니어도 되게 잘하는 사람. 뭐 좋은 결과가 되게 많았나 보네요.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지금 그냥 숫자만 알려줄 거예요. 자기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는 대회 경주 되게 많이 했는데 14개 우승했어요. 근데 김연아 비교하면 아니면 유세인 볼트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당에서 하는 그 운동 아니면 올림픽에서 하는 세일링 운동은 한꺼번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막 그렇게 경주하잖아요. 되게 쉬운 거 아니지만 일단 준비하는 거 금방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거는 그거 아니고 몇 주, 몇 달 걸린 경주예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는 14개 이긴 거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어떤 거 이겼는지 지금 얘기할 거니까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 이 종목의 이름이 그럼 뭔가요? 프랑스어로? 프랑스 말로 La Voile. 라 voile. 샤하발. Voilà, 샤하발. 왜냐면 voile는 기본적으로 세일이에요. 세일. 배 바람 잡는 거. 그래서 La Voile 말하면 물론 이거 말 수 있는데 근데 운동을 말하면 이거예요. 물론 그 올림픽에 있는 voil도 있긴 있죠. 네. 조그만 이거보다는 더 작은 경주 막 그런 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스포츠는 La Voile. 그래서 des courses 경주, et courses de voile. course de voile. 그렇게 말하면 돼요. 일단은 그 사람 인생에 대충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경주를 몇 살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주 그러니까 뭐 첫 번째로 장기간 이렇게 배를 타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아빠랑 했어요. 아빠랑이면 뭐 한 중학교 때? 14살. 맞아요. 딱 맞네. 딱 맞았어요. 그리고 되게 작은 대회도 아니었고 아마 일주일 동안 걸린 그거였어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솔로 경주. 그래서 배 혼자 타는 거 몇 살? 혼자 타는 거는 그래도 한 20살 되지 않았을까요? 19살. 19살? 뭐 비슷했네. 그때는 1978년에 La Solitaire du Figaro 그 경주 이름인데 Solitaire du Figaro 혼자 하는 피가로의 경주. 피가로는 프랑스 유명한 그 신문. 그 스폰서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5번에 경주하는 거예요. 5번? 5번. 프랑스, 영국, 스페인, 벨기에 매년 달라요. 그 코스를. 근데 이렇게 5번 이렇게 어디 갔다 왔다 아니면 프랑스에서 벨기에 와서 영국 가서 뭐 쉬고 그다음에 영국 와서 스페인 가서 쉬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아이였을 때는 11등 11등 했어요. 사실 나쁘지 않아요. 배가 많이 들어가는 그 대회니까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는 3번 이겼어요. 3번 1등. 3번 우승했어요. 와. 1994년, 96년, 99년 이렇게 3번 이겼어요. 그거는 더 많이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근데 3번 이기는 사람 5명, 6명 정도 있어요. 웃기는 거는 1996년에 완전 일찍 도착했으니까 다른 선수 오는 게 기다려서 그 사람이 만약에 항에 오면은 술 한 잔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웃기게 하는 거죠. 재밌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긴 거 중에는 La Transat Jacques Vabre. 그거 사실 한국에는 그런 경주가 뭐 있을 수 있는데 세계는 유명한 거 아니니까 막 사람들이 관심 없을 수 있으니까 빨리 말할 건데 일단은 세계 지도는 알아야 돼요. 상상을 해야 돼요. La Transat Jacques Vabre. Jacques Vabre는 사실 프랑스의 맥심 커피 같은 커피 브랜드예요. 또 스폰서예요. 그거는 대부분 항상 Le Havre, 그 북프랑스에 있는 항 도시예요. Le Havre에서 출발하고 매년이 약간 달라요. 브라질로 가고 최근에 마르티닉으로 가고 브라질도 많이 갔는데 사실 역사에는 그거는 대서양을 그냥 걷는 거예요. 건너는 거? 건너는 거예요. 이거는 6번으로 했어요. 2004년 2등, 2008년 보기, 한 번은 2013년에 그 기술적으로 배가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갑베르데 거기는 1시간 동안 스톱해야 됐어요. 그 몸치고 고치고 다시 출발. 그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돈 버리게 해야 됐었지만 우승했어요. 우승했어요. 이게 투명 타는 배예요. 그리고 vendée 그거 제 생각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어려운 대회가 2개 있어요. Le Vendée Globe 그리고 바르셀로나 월드 레이스. 완전 세계 일주 하는 거예요. 그거는 Le Vendée Globe, Vendée 그래서 프랑스 약간 서쪽 남서쪽 시작하고 대서양 남으로 쭉쭉쭉쭉 가고 그리고 엔타르티카 이렇게 일주하고 아프리카를 이렇게 지나다가 호주 지나다가 남아메리카 이렇게 지나다가 다시 프랑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혼자 하게. 그때 6번 했는데 2004년 5년 2등 했고 2008년 9년 실패했고 2012년 13년 5등 16년 17년 6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2020년 22년 이렇게 4등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61살이었어요. 엄청 나이 많은 사람이죠. 선수를 생각하면. 하지만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한 명이 배가 깨졌고 응급 뭐라고 하지? 배가 고장이 나서 아니요. 배가 그냥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그 그 응급 구명 보트에 탔어야 되나 봐요. 그러면 그 탔어요.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이 케빈 에스코피에 어떤 다른 선수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완전 그 대서양 완전 속에 있는데 구해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관리자들 다른 참여자를 이게 구해하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 결국 구해했고 돌아온 거야. 결국은 4등 했어요. 장난 아니야. 그런 일이 응급 상황이 있었는데도 사실은 항에서 보면은 8번째 배 돌아왔는데 근데 시간을 조금 약간 벌충해주니까 네. 결국 4등이에요. 사람 구했지만 웃기는 거는 그날은 배 이름이 Yes We Come Jean-Luc Cam Yes We Come 그거였어요. 그거로 했고 바르셀로나 월드 레이스 그 2014년 15년 그 경주는 비슷해요. 번데글럽이랑. 근데 프랑스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라 바르셀로나에서 시작하고 지중해에서 가고 대서양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엔타르티카 이렇게 일주하고 다시 바르셀로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1등 했어요. 2명 한 배에 2명. 그리고 월드 챔피언 2번 했어요. 88년 89년 둘 다 했고 피코 앤 이모카 월드 챔피언. 그러니까 월드 챔피언 일단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배 종류마다 달라요. 배는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배는 배가 하나만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단일 선체 보트. 단일 선체. 그리고 2개 있는 것도 있고 아마 제주 목포에서 제주까지 가는 바른 배가 있잖아요. 네네. 그 2개 있는 거죠. 그 선체 2개 있는 거고 그리고 되게 빠른 배는 3개 있는 거예요. 사실은 3개 있는 거고 선체가 거의 물도 만지지 않아요. 엄청 빠른 그 경주 나오는 배들이 되게 가볍고 되게 빨라요. 엄청 빨라요. 한번 인스타그램에 포스팅 해보세요. 그 배가 물 거의 만지지 않아요. 물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이 1980부터는 한 개 이상
그 선체 보트를 그러니까 단일 선체는 모노헐, 두 개부터는 멀티헐. 멀티헐. 오케이. 그럴 때는 시작하는 거예요. 속도 훨씬 빨라요. 하나 있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더 무거울 것 같은데 더 빠른가 보네요. 아니야. 더 무겁지 않고 그리고 물 거의 만지지 않으니까 브레이크 느낌이 없어요. 비행기처럼. 거의 비행기야. 물 바로 위 비행기.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발견하고 발전했어요. 그런 배를. 발전시켰어요? 약간 바이오니어 같은 사람이었어요. 개척했구나. 그 분야를. 그러니까 옛날에 그 포뮬러 1 생각하시면 자동차들이 계속 바꾸고 바람 때문에 모양 바꾸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월드 챔피언 하면은 그거 한 개 이상 보트 그거 하고 멀티헐 맞아. 그리고 또 2년 또 2006년 2014 아니면 15년에 그 모노헐 그 단일 선체 그 월드 챔피언이었어. 그리고 월드 레코드 하나 있어요. 지금은 안 갖고 있지. 왜냐면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 그 1984년에 북대서양을 횡단 제일 빠르게 어디여서 영국에서 캐나다까지 제일 빠르게 했었어요. 그럴 때는 배 선체가 2개 있었어요. 그럴 때는 스키퍼였어요. 그 사람이 스키퍼.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 아니고 팀 중이었고 8일 16시간 36분. 지금은 월드 레코드는 3일 15시간 많이 25분. 줄었네요. 배를 선체는 3개 있는 배. 훨씬 더 빨라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훨씬 빨라졌네요. 발전했고 네. 가벼워졌고 튼튼한 게 문제예요. 가벼워지면 쉽게 깨지잖아요. 뭐 물론 그 사람이 큰 대회 많이 나왔고 큰 거 많이 했고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건데 뭐 정치자 중에 뭐 배 경주 뭐 요트 경주 많이 모르면 이렇게만 상상하세요. 그 vendée 그 프랑스에 출발하고 안타르티카를 일주하고 다시 프랑스에 가는 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뭐 몇 달 걸리겠죠. 몇 달? 뭐 3달? 거의 80일 3시간 44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에요. 11월 시작하고 대부분 3월에 돌아오는 거예요. 겨울 막 이렇게 하고 왜냐면 밑에는 제일 위험한 안타르티카 제일 위험한 지점이니까 겨울 가면 죽으니까 북쪽에는 겨울을 시작해야죠. 혼자 타요. 몇 개월 동안. 그게 3개월 혼자 타야 돼요. 그 규칙이구나. 혼자만 타야 된다는 게. 그렇죠. 그 대회는 혼자예요. 다른 대회 뭐 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2명일 수도 있고 일단 이 제일 어려운 대회들 대부분은 혼자. 그리고 그 배가 단일 선체니까 평평하지 않아요. 항상 누워 있어요. 뭐 바람 없을 때 평평하지. 근데 바람 많을 때 발리 달릴 수 있을 때 완전 누워 있어요. 진짜 누워 있으니까 엄청 위험해요. 상상할 수 있어요? 졸릴 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뭐 그렇게 언제 빠질지 모르면 잘 때 배 안에서 자지. 네. 근데 많이 자지 않죠. 많이 자지 않죠. 뭐 하루에 뭐 여기 20분 내 5시간 뒤에 또 20분 하면서 뭐 그렇게 자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그때 맨 시작했을 때는 제일 위험한 거는 고래였죠. 지금은 제일 위험한 거는 big boats, the containers. 그래요? 큰 그 컨테이너 배. 컨테이너 보트? 컨테이너 보트예요. 엄청 많죠 요즘. 그 레몬 레이더 다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거 있죠. 계속 봐야죠.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제일 위험한 거 아니고 제일 위험한 거지. 큰 파도. 그 10m 파도만 있으면 이렇게 조그만 배는 어떻게? 그렇죠. 밤이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그냥 바다예요. 그냥 절대 포기 못하고 이런 경주에 죽은 사람 자주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는 바다에서 죽는 게는 뭐 명예인가? 성이에요. 성이. 안 죽는 게 낫지만. 네. 그리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조금만 생기면
한번 그 뭐지 네이버이나 뭐 구글이나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런 배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자동차보다 빨라요.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voilà. 아 근데 프랑스어 그거 해야지. 다니엘 선체보트. 다니엘 선체 보트 뭐라고 하나요? 프랑스어로. 모노콕. 모노콕?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M-O-N-O 모노. 그거 라틴어는 하나 뜻이에요. 콕 C-O-Q-U-E. C-O-Q-E. Q-U-E. U. 그거 헬. 꼭. 전체. 모노콕. 모노콕. 그러면 다니엘이 아니라 물티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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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는 여러 가지. 뭐 일단 2개 이상. 그 횡단? 아까 월드 레코드 갖고 있었다고. 1984년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대서양을 횡단. La traversée de l'Atlantique Nord. traversée 횡단하다 동사. 명사는 la traversée. Atlantique 대서양. Nord 북. La traversée de l'Atlantique Nord. 둥둥둥 j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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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ce que c'est l'anniversaire du jour. Et c'est fini. 네, 그래서 오늘 태어난 분 이야기까지 다 마쳤고요. 저희 인스타 얘기 또 해야 되겠죠? FRANCAIS 그리고 듀헤듀바 그렇게 들어오시면은 저희 그날 학습한 내용이랑 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프랑스어 학습과 관련된 그리고 저희 방송과 관련된 내용들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질문도 있으시면은 보내주세요. 아직까지 질문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궁금한 게 없으세요? 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민구 프랑스어 수다 C'est fini. À bientôt les enfants. Bisous.